네, 저희 지난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제가 연도별, 성별, 신생아수 요거까지만 한번 더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선 숫자를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이름, 성별, 신생아 숫자, 그리고 태어난 연도가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룹을 묶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룹을 묶어주는 조건은 일단 연도로 묶어야 될 것 같고요. 연도. 그러면 1880년도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자아이냐 남자아이냐 이렇게 성별로 묶어주면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일단은 이름은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면 태어난 신생아 숫자 births가 궁금한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sum 합쳐야 되는 거죠. 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죠? 아까 전체가 몇 개였었죠? 100만 개가 넘었었죠. 그죠? 네. 메모리도 50메가나 차지하는 그런 굉장히 큰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었는데 그룹 바이 하고 컬럼의 통계값 계산하는 이런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 결과를 저장을 먼저 할게요. 바이 젠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연도별, 성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연도별, 성별이다. 그래서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내용은요. 시리즈입니다. 타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타입, 바이, 이어, 젠더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판다스의 시리즈예요. 시리즈는 몇 차원 데이터예요?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 값들을 저장하는 1차원 데이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이어, 젠더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인덱스입니다. 이 숫자 옆에 뭐를 붙여준 거예요? 레이블을 붙여준 거예요. 1880년 피메일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여준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880년 메일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여준 거예요. 이 인덱스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인덱스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라고 하는 인덱스, 젠더라고 하는 인덱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해되세요?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은요, 시리즈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시리즈를 가지고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하려고 했다가 잘 깜빡했었던 건데 우리 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잖아요. 라인 플러스 그려보시면 돼요. 라인 플러스. 데이터 프레임부터 먼저 설정을 해보면은요. 데이터는 바이, 이어, 젠더 시리즈죠.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럼 X축은 무엇으로 할 거냐? X축은 이어로 하겠다. 이렇게 문자열을 쓸 수가 있어요. 문자열을. 이 문자열은 인덱스의 이름인 거예요. 인덱스의 이름.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젠더를 색깔로 표시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휴라고 해볼게요. 휴를 젠더라고 할게요. 젠더. 자, 이렇게 하고서 그래프가 안 보이죠? 이건 뭐가 없냐면 지금 y가 없어서 그래요.
y는 그러니까 y에 표시해야 될 게 없죠. 자, y는 어디에 있는 걸 가져가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y로 가져가야 돼요. 그죠?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value예요. value. 그러니까 by year gender의 values란 말이에요. values.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시리즈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리즈를 가지고서 시리즈의 인덱스를 x축으로, 인덱스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의 이름이 있어서 그 인덱스의 이름을 x축으로, 그 다음에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 딱 values를 y축으로 여기서는 얘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컬럼 이름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이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hu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인덱스 있죠. gender라고 하는 인덱스의 이름, 그렇게 hu를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자동으로 그려주고, 파란색이 여자 신생아 아이들의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남자 아이들의 그 신생아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여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비율이 비슷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남자아이들의 그 비율이 많은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남자 신생아, 여자 신생아가 비슷한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남자 신생아 아이들이 많은 그런 부분이고, 요쪽 부분은 여자 신생아들이 많은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요, 미국도 남자 아이들에 대한 선호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되셨죠?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 자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인덱스들을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그러니까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에요.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 인덱스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by year, by gender죠. 여기다 점 그러면 메서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메서드 중에 뭐가 있냐면 reset index 알아? 네, reset index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이거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year라고 하는 컬럼, gender라고 하는 컬럼, birth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리셋 인덱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주는 거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주는 거고, 요거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df by year gender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시리즈였고,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들을 데이터 프레임의 year, gender라고 하는 컬럼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어디다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실, 그럼 똑같은 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요걸 이용하면,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C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었던 그 방식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죠? C본 라이브러리에서 라인 플롯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되고, X축은 2어로 할게요. 여기가 2어잖아요. 그죠? X축을 2어로 할게요. Y축을 벌스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Y축을 벌스로 할게요. 그 다음에 색깔을 나타내는 컬럼 이름이 요거잖아요. 젠더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df by year gender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출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내용은 똑같고요. 아마 여기에 레이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레이블 하나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이나 가지고 있는 숫자들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메서드 하나 더 알려드렸죠. 인덱스들을 뭘로 만들어 버리자? 인덱스들을 컬럼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게 뭐다? 리셋 인덱스. 그래서 리셋 인덱스를 하고 나면 되게 그 편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인덱스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컬럼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 다시 한번 그룹 바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요. 뭐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더 편리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요런 메서드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셋 인덱스.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이 그룹핑을 해주는 컬럼 이름들이 항상 인덱스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룹핑을 해주는 컬럼 이름들은 시리즈의 인덱스가 된다. 근데 인덱스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얘네들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으로 오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 되게 되면 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럴 때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럴 때 종종 이용되는 그런 메서드 중에 하나가 reset inde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리셋 다시 만들어 버려라. 뭐 이런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신생아에 대한 건 요 정도로 해서 끝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를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시대별로 그 유행하는 이름들의 특징들을 분석한 그런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GitHub에 저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요. 그 웨스 맥퀸이 데이터 프레임 아직 그대로 저기 그 GitHub 아직 열려 있으신가요? 네, 여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파이썬을 개발한 저자 죄송합니다. 파이썬이 아니라 판다스. 네. 판다스를 만든 저자의 GitHub 주소입니다. github.com/sm 그리고 여기가 교재 이름이고요. 네.
자, 리퍼지토리 파이 데이터 북이라고 하는 리퍼지토리 들어가 보시면 자, 데이터셋 여기 있어요. 그죠?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 들어갔었던 그 부분이에요. 데이터셋이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분석해 볼 거냐면 무비 렌즈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비 렌즈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3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3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요 3개의 데이터 프레임, 3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합쳐주는 작업을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선 여기 movies라고 하는 파일만 먼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개의 데이터 파일 중에서 movies라고 하는 것 하나만 먼저 분석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 여기 3개의 데이터 파일에 대한 설명들은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대략 100만 개 정도의 무비 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평점, 영화 평점이에요. 대략 100만 개의 영화 평점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 영화의 개수는 대략 한 3,900개. 3,900개 정도 영화의 평점은 100만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A라고 하는 영화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A라고 하는 사용자는 5점을 줄 수가 있고 B라고 하는 사용자는 똑같은 영화에 다양하게 뭐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영화 하나당 평점이 굉장히 여러 개의 평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개가 넘는 그런 평점들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전체 그 사용자는 몇 명이냐면 6,400명, 6,04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로그인한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여기가 영화 평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여기가 영화에 대한 정보예요. 영화는 3,900개, 그 다음에 평점은 100만 개, 그리고 평점을 준 유저들은 6,000명. 이런 데이터들이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각 파일들에 대한 설명들도 또 있어요. 각 파일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우선 레이팅이라고 하는 파일은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평점,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라고 하는 파일은 유저 아이디, 성별, 나이, 직업, 그리고 우편번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비스라고 하는 거는요, 컬럼이 3개인데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 아이디가 있고 영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속해 있는 장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대략 아시겠죠? 대략.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일단 무비스만 볼게요. 무비스만. 자, 이게 파일의 모습이에요. 파일의 모습이고 로우 데이터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1번 이게 영화 아이디,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 1995년도에 만들어진 토이스토리, 여기까지가 영화의 제목, 그 다음 뒤쪽이 영화의 장르. 토이스토리는 애니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용 영화고 코미디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디 2번 영화 제목 주만지 1995년 1995년에 개봉한 주만지라고 하는 영화고요.
그다음 뒤쪽은 장르. 장르가 어드벤처 영화이고 어린이용 영화이고 판타지 영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아이디 3번 그럼피어 올드맨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이건 저도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코미디 영화고 로맨스 영화다. 장르가 두 개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형식 아시겠죠? 형식 아시겠죠? 자, 보시면 여기 첫 번째가 아이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이틀, 그리고 세 번째가 장르인데 아이디와 타이틀과 장르가 뭘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콜론 두 개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떤 파일의 변종일까요? 이것도 CSV 파일의 변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판다스의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세퍼레이터 부분은 이렇게 쉼표도 아니고 탭도 아니고 여기서처럼 콜론이 하나가 아니고 콜론 두 개예요. 그래서 세퍼레이터를 콜론 두 개로 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로우 버튼의 링크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버튼의 링크를 복사를 하시고요. 새 파일을 만들어서 하죠. 이건 주제가 좀 바뀌기 때문에 구글 콜앱 새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할 내용이에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할 내용이고, 파일 이름은 25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이 무비렌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무비렌즈. 네, 이렇게 파일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죠. 네, 우선 아까 복사했었던 파일 이름이 뭐였었나요? 무비스 데이터 파일이었었죠. 무비스 데이터 파일, 무비스 파일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아까 복사했었던 그 경로를 우선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로 아까 어디서 복사하는 거 말씀드렸죠? 네, github.com sm pydateobook row라고 하는 버튼에서 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그 링크의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비스. 자, 위쪽에다가 코드셀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임포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가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넘파이부터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 데이터 프레임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 판다스 필요하잖아요, 그죠? 판다스 그래프 그릴 거죠. 매트플롯립 임포트 matplotlib.py 플롯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고요. 자, 얘는 실행하셨죠? 이거는 파일이 저장된 경로예요. 파일 저장된 경로. 자, 우리가 할 이 파일을 가지고서 어떤 거를 해볼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할 일은 저 파일에서 movies.dat
확장자가 DAT라고 되어 있죠, 지금. DAT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프레임을 탐색을 해볼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졌나라거나,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조금 탐색을 좀 해보고요. 해보고. 아이디, 제목, 그리고 장르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은 몇 개가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장르가 애니메이션. 영화는 몇 개 있을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한 3,000개 정도의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3,000개 정도의 영화가 있었을 거고, 그 중에서 애니메이션은 몇 개나 되나? 뭐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찾아볼 거냐면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려고요. 로코라고 많이들 하죠. 로코 뭐예요? 로코?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인 영화는 몇 개일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물론 우리나라 영화들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영화들이 아니고 전부 다 뭐 외국 영화들이어서 제목을 알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장르에 대해서 또 분석해 볼 만한 게, 그럼 아예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코미디, 로맨스 뭐 이런 식으로 장르를 하지 말고 어떤 장르가 가장 많을까? 대략 한 3,000개 정도의 영화가 있는데 어떤 장르의 영화가 가장 많은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파일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개봉한 영화들이 어떤 장르의 영화들이 많고 어떤 장르의 영화들이 좀 적은가? 뭐 상위 뭐 10개라든가 하위 10개라든가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시각화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되셨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쉬었다 하고요. 대신에 한번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동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30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